안녕하세요, 곤박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MSX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근데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체 사이즈, 그리고 제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인데 이게 사이즈가 좀 맞을까요? 높이가 높낮이 시트고가 맞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타는 바이크에 대한 시트고 183에 90kg대 남성과 170대 평범한 남성의 앉았을 때 자세가 어떻고 바이크가 작아 보이는지 커 보이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따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앉아볼 테니까 한번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제 키가 일단 184예요. 근데 이제 부츠를 신었으니까 한 170, 185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바이크 부츠를 신고 한번 위에 올라가서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스탠드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메인 스탠드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높아지니까 발이 앞꿈치만 다 있는 상태입니다. 183에 90 남성. 근데 한번 이제 스탠드를 한번 내려볼게요. 메인 스탠드를 내렸을 때는 두 발 다 뒤꿈치 앞꿈치 다 닿는 착석 완벽하게 가능하고요. 영상으로 보듯이 183에 90kg 남성이 이 브이스트롬 650에 앉았을 때 바이크가 작아 보이거나 그러진 전혀 않으니까요, 내가 키가 이렇게 큰데 이 바이크가 작아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사이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 전조 공량이 223kg인가 200 몇 킬로 초반 킬로대인데 막상 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엔진 형식이 V트윈이고 엔진의 위치가 일반 멀티보다는 조금 낮게 V 쪽으로 V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낮게 돼 있어서 위쪽으로에 대한 왔다 갔다 무게중심은 전혀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제가 바이크 이걸 구입하고 초창기 때 한번 제공을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세울 때는 확실히 무게는 있더라고요. 예, 무게는 확실히 무겁고, 아마 이게 조금 작아 보이려면 키가 한 190 정도는 돼야 이 바이크가 좀 작아 보일 것 같아요. 네, 한 185, 186, 7 그 정도이신 분들은 이 브이스트롬 미들급을 타시더라도 절대 작아 보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뭐 장착했던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은 딱 마지막 영상에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엔진 형식이나 뭐 인터넷에 많은 리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엔진 형식, 뭐 연비가 몇이고 뭐 VT의 역사 막 그런 것들은 따로 리뷰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오늘은 단순히 이 바이크를 183, 170대 남성이 앉았을 때 사이즈만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바이크가 많이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운전하고 미니바이크처럼 보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브이스트롬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나도 한번 앉아봐야지 하고 한번 따로 가서 한번 앉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0대 남성이 한번 앉아볼 텐데, 170대 남성이 바이크를 앉았을 때 메인 스탠드랑 보조 스탠드 전부 다 내린 상태에서도 앉아보는 그런 착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곤바크 친구고요.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종발입니다. 얼마 전에 PCX 타고 이 친구와 같이 라이딩 한번 갔던 지금 입문자입니다. 네, 한번 앉아보시죠. 그냥 완전 푹 앉고. 키가 몇이지? 비공식으로는 한 172 정도예요. 신발 신고서. 네. 몸무게는? 몸무게는 한 73kg 정도 됩니다. 네, 아주 평범한 남성입니다. 평범한 남성이 앉았을 때 172의 남성이 앉았을 때 메인 스탠드를 올렸을 때는 발이 이 정도 떨어집니다. 이 정도 한 17, 8cm 정도 지상에서 떨어지고, 한번 이제 메인 스탠드를 내렸을 때 상태를 볼게요. 네, 메인 스탠드를 내리니까 이제 다리 앞꿈치가 닿는데 까치발로 딱 앞꿈치 발가락 한 4개 정도 닿이는 것 같습니다. 참 172 흉악합니다. 네, 이 정도만 닿이고, 한번 그 스탠드 한번 제껴볼까? 왼쪽에 보조 스탠드.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지탱을 해도 충분히 다리가 닿이는, 근데 이만큼 뜨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세워서 까치발하고 잡고 있을 테니까 메인 스탠드 하고 한번 바이크 살짝 갸우뚱 해볼까? 무게감 좀 위에 무게감 버틸만 한 것 같아.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적응이 되면은 사실 이 정도는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차 중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쪽 까치발 앞꿈치가 다 닿이니까 뭐 정차 중이나
뭐 주행 중에 신호 걸렸을 때나 그랬을 때 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맞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듯이 한번 이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작아 보이지 않고 조금 183에 90kg 남성이 탔을 때보다는 미들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커 보이는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172 정도의 남성이 이 바이크에 앉았을 때 170 초반부터 186, 7 중반 그 정도까지의 남성이 타기에는 정말 사이즈도 좋고 안정감을 주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70 초반에서 180 중반까지는 뭐 키에 대한 고민, 바이크가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에 대한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170 이상 남성들도 쉽게 조절하면서 탈 수 있는 게 가운데 서스를 조정하는 높낮이 물컹거림을 조절하는 이 레바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하이에서 물렁물렁한 걸 좀 잡아주는 패턴으로 가고,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무게가 실리는 대로 주저앉고 눌러지는 포지션으로 가게 할수록 조절식 레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신다면 170 초반 남성들도 까치발이 아닌 좀 더 부담되지 않는 시트고 높이로 운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V스트롬 이런 멀티 계열의 바이크를 운전할 때 자재부리한 옵션들을 많이 다는데 제가 달았던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걸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V스트롬을 탄다, 여기 만약에 이 바이크를 구입해서 탄다, 이 순정 상태로 바이크만 구매한다면 이 박스도 없고 이거 하나랑 엔진 가드도 없고 너무 바이크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는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보통 구매를 하실 때 이 사이드 박스 그리고 이 탑 박스를 먼저 기본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 철박스를 많이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뭐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이게 뭐 슬립하거나 넘어졌을 때 찌그러지거나 깨지면 그거에 대한 복원에 대한 금액도 많이 들어서 저는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저렴한 제품 사이드 박스로 선택해서 사이드 박스를 달았고요. 그리고 탑 박스는 돈을 좀 써서 이제 기비 탑 박스, 지비사에서 나오는 58리터짜리 탑 박스를 써서 그냥 여기에만 헬멧을 담고 물건을 담는 그런 식의 주행 패턴, 여행 패턴을 항상 갖고 여기다 짐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박스 정도는 있어야 여기에 뭐를 싣고 묻고 할 수 있으니까 V스트롬을 구입한다 하시면 거의 사이드 박스나 탑 박스는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진 가드랑 이 사이드백, 제 영상에 보시면 이 사이드백도 리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엔진 가드는 바이크 살 때 추가적으로 20% 할인을 받고 신차 구매 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진 가드랑 이 메인 스탠드까지 추가해서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 보조 가방은 일단 자전거용, 킥보드용 가방인데, 뭐 BMW GS 타시는 분들, 멀티 계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가방을 사서 엔진 가드에 묶어서 주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추가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엔진 가드를 구매해서 여기에 뭐 지갑이라든가 여행 다닐 때 담배, 물, 음료 등 같은 아주 미니한 작은 물건들을 넣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진 가드에 묶은 건데, 이것도 호불호 갈려. 엔진 가드에 좀 상처가 있어야 듀얼의 느낌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바테이프를 묶어서 엔진 가드에도 기스가 나면 보기 흉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 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고 엔진 가드에도 기스 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이 바이크 색상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같이 이 노란색 검은색이 섞인 자전거 바테이프를 케이블 타입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거의 필수 튜닝이죠. 모든 바이크 타시는 분들의 안개등을 구입해서 저는 달아놓은 상태고, 온오프 스위치도 달아놔서 야간 국도, 지방 국도나 그런 데 가면 그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요.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켜고 밝기를 해줄 수 있는 런웨이 골드 안개등을 추가 장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배터리 소모가 큰 것 같아요. 달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 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 TPMS 블루투스 공기압 측정기, 이 공기압 측정기를 달아서 위에 핸들바에 부착을 해서 실시간 공기 측정을 할 수 있게, 공기가 모자르면 항상 충전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블루투스 이것도 따로 구매를 해서 추가 장착을 했고, 이거는 멀티 계열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네이키드, 멀티 스쿠터는 아니지만 뭐 아메리칸부터 시작해서 이 라지에이터 가드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이 라지에이터 가드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 V스트롬이라고 적혀있는 마크가 달려있는 제품으로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뭔가 나만의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그냥 고깃집에서 고기 한 번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면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로 돌아와서 이제 라이트 가드, 기본 출시될 때는 이런 라이트 가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거는 뭐 알리나 그런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가드고, 생각보다 만족도가 제가 한 것 중에 탑3 안에 드는 만족도를 갖고 있는 튜닝 품목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 가드. 큰 돌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다 피해서 라이트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드레스업 효과도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 여기 핸들 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거 뭐 랩마운트,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고정하는 고정인데, 이건 고양이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개등 온오프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놔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리고 밝기도 3단계 조절 가능한 제품이라 스위치를 여기다 장착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측정 TPMS, 네, 이건 항상 이걸 보고 뭐 35에서 40 사이를 항상 유지하게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뒷바퀴는 40 맞춰야 되는데 지금 36이네요. 이 정도로 튜닝이 돼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바이커들이 항상 하는 이 헬멧 오리는 필수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헬멧 오리도 달고 있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튜닝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를 위한 설치죠. 이 채널 블랙박스, 저번에 제품으로 들어가서 앞 전방은 여기다 붙여놨고,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블루투스 스위치도 따로 아래쪽에 달아놔서 이 전방에 있는 전방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를 달아놨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블루투스래 블랙박스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자물쇠를 누르면 내 영상, 그 순간 영상이 락이 걸려서 지워지지 않고 락이 걸리는 그런 영상이고, 프론트 리어가 잘 돼 있나, 불이 깜빡깜빡 파란불 들어오고요. 이 저모나이 제품은 많이 쓰시니까 많이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채널 설치할 때 저는 이 채널의 위치를 여기 번호판 위에 설치를 해놨고, 네, 실질적으로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뽑아서 영상을 출력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어떻게 나오나까지 2차 확인까지 다 들어간 부착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블랙박스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 엔진가드랑, 그리고 그 외에 안개등은 솔직히까지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개등까지는 필수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이드 박스랑 탑박스랑 블랙박스,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 정도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이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는 필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니그립 스티커, 이걸 뭐라 그러더라? 니그립 패드인데, 이것도 알리 직구를 해서 붙여놨고, 그 외에 이 옆에 사이드에 붙여놓은 패드는 따로 제가 잘라서 만들어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거의 튜닝은 제가 했을 때 이 정도만 만져놓고 계속 쭉 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만지는 건 뭐 데칼이나 뭐 그 정도고, 그 외적인 좀 더 튜닝을 하겠다 싶으면 뭐 머플러 정도? 저는 이제 머플러를 순정을 좀 지향하는 사람이라 항상 순정 머플러를 달고 바이크를 주행하는 스타일이고, 그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한 건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토탈 금액이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옵션비가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근데 그 지출을 한 번에 막 한 게 아니라 길게 장기간 타와 가면서 하나하나씩 만져 나간 거라, 뭐 250이라고 해서 크게 돈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이스트롬 구입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바이크를 예쁘게 꾸미고 어떻게 바이크를 예쁘게 만들어가고 나만의 스타일을 바이크에 입혀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면서 바이크 생활을 하시면 좀 더 브이스트롬을 타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더 재밌을 거고, 전체적인 이 느낌을 봤을 때 바이크가 뭐 너무 커서 부담이 되거나 너무 작아서 뭐 내가 타면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런 것도 없고, 딱 적당하게 안정감 있게
장거리 주행 시에서도 참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제가 더 오래 타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탔을 때 한 1년을 못 넘고 보통 한 시즌이면 바꾸고 시즌 아웃 되는데, 이 바이크는 한 2시즌, 3시즌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정말 큰 불만 없이 오랫동안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너무 좋지도 않은 아주 무난한 바이크 중 하나니까요.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 마시고 한번 이런 장르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즐거운 바이크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뭐 제 바이크에 달았던 옵션이나 이제 183에 90의 남성, 172에 70kg 아주 평범한 남성들의, 대한민국 평범한 남성들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착석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외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람마다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공인비에서 좀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제품을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튜닝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튜닝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멀티 계열에 많이 입문하셔서 좀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바이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즐거운 라이딩 생활 하시고, 다음에는 MT-03을 주제로 한번 바이크 착석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꼼박입니다.